네, 일상 속에서 건강 챙겨보는 시간 건강톡톡입니다. 5월인데도 마치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른 더위에 반갑지 않은 소식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네,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예전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생한 건데요. 지난해보다 해수 온도가 오른 탓이 크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어패류를 익혀 먹는 등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이 비브리오 폐혈증 첫 환자분 지금 상태 어떠세요? 네, 일단 불과 열흘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 환자분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 알코올성 감염병증을 앓는 50대 남성분입니다. 지난달 22일에 고열과 오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이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재빨리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서 현재는 회복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원래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치사율이 50% 전후로 알려져 있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이 저혈압까지 동반되면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이 치명적인 병입니다. 올해 발생한 이 첫 환자는 예년보다 훨씬 일찍 발생한 건데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국내 비브리오 폐혈증 첫 환자가 5월에서 7월에 발생한 것에 비하면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겁니다. 이 지난해 통계만 보더라도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전체 56명이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6월에 첫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이제 회복하셔서 다행인데 앞으로 쭉 이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이렇게 한 달 앞당겨진 증거부터 좀 살펴보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주로 바닷물에 사는데요. 올해 3월과 4월에 이미 서해와 남해 일부에서 검출된 바 있고요. 이는 올해 바닷물 평균 수온이 지난해보다 높아져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일찍 찾아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사업 대상 13개 기관에서 측정한 이 평균 바다 수온이요. 지난해보다 2월에 0.7도, 3월에 1.2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점차 기온과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패류 섭취 등으로 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브리오 폐혈증, 이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비브리오란 이름이 붙은 균들이 많아서 좀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병입니다. 이 막대 모양처럼 생긴 비브리오 폐혈균은 주로 해수나 갯벌, 어패류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됩니다. 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기도 합니다. 잠복기는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고요. 증상은 갑자기 열이 나고 춥고 떨리고 또 혈압이 뚝 떨어지고 또 배도 아프고 토하고 또 설사도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에선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나타난 뒤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주로 다리에 피부병변이 생기는데요.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붓기 시작해 물집이 잡히고 심하면 이 핏빛 물집이 생겨 점차 확대됩니다. 한마디로 이 피부가 썩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이 병이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전염이 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다행인 것은 사람 간 전파는 되는 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를 격리할 필요도 없고 접촉자는 더욱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감염 경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서요.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는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함께 노출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발병하는지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치료는 피부병변의 경우에 먼저 이 썩은 조직을 제거하고 염증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이 근막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로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뭘 주의해야 할까요? 예, 중요하죠.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어패류 익혀 먹고 네. 피부에 상처가 난 분들이라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 수칙일 텐데요. 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어패류는요. 5도 이하로 저온에 보관하고요. 조리 시에는 85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면 되고요. 증기로 익히는 경우엔 한 9분 이상 더 요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조리 시엔 바닷물을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날생선이나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나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패류를 다룰 때는요. 장갑을 착용해야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이 똑같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신체에 침투하더라도
생명이 더 위험한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성 간질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등은 특별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